한일 관계와 돌덩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한일 관계, 한일 정상회담 돌덩이가 치워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죠. 왜 그 제기 못?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총리님의 발언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십니다. 그 사법적 권리는 이미 여야에서는 이번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및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님,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승적인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정적인 틀 속에 묶어놓고 가해자가 껌껌이 사과하기 전까지 한일 관계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이지만은 먼저 화해 손을 내밈으로써 가해자의 사과 협력을 이끌어내자. 이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정신이고 김대중식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단을 이어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서 구상권까지 지금 청구하지 않겠다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을 했는데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또 자존심에 그러한 그 큰 상처를 입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방문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사이의 이견이 굉장히 큽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저는 한덕수 총리 말씀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36년 일제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살이를 하면서 조선인들이 때로는 전쟁터로, 때로는 탄광으로 여기저기 일본 제국주의에 끌려다니면서 강제 동원을 당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을 상대로, 일본의 법원을 상대로 재판을 30년 동안 해온 겁니다. 30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오히려 그분들, 피해를 입은 그분들, 오로지 외로운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얻어낸 그분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돌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총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피해자 우선주의, 피해자 중심주의.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의 문제입니다. 외교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상화된 게 이렇습니까? 일본이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개정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을
그분들이 느끼는 아픔의 10분지 1만이라도 느껴서 이분들을 옹호하고 이분들의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키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정부의 대미 외교, 대일 외교, 대중 외교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고,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 쌓아올린 외교적 역량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김명민 최고위원님. 네, 외교와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가장 큰 돌덩이 하나가 무엇이었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 정권의 외교적인 상황으로 맺어낸 합의를 정권이 바뀌고 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던 것,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로잡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른바 양국 간의 관계가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복했던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지난 정권에서 뒤집었던 그 신뢰에 대한 회복의 절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자분들께 훨씬 더 많은 위로와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과 역할들 꾸준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 결국 대법원의 판단과 또 국제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여기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지 못했던 상황에 처해져 있던 것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 지금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십시오. 이러한 내용들로 외교적인 국익의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있지도 않았던 가짜 뉴스, 일본 언론과 일본 극우적인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독도 후쿠시마 얘기들을 가지고 온통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 아닙니까?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국익의 관점에서 여야 간 협조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식의 정쟁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전범기업과 맺었던 MOU, 이 내용들만 갖고 전국 거리 곳곳을 현수막으로 도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관계 개선과 함께 일본의 극우적인 세력들이 망언하지 못하도록 우리 내부의 단결을 든든하게 다지고, 또 강제징용 피해로 인해서 아픈 상처를 가져왔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끝끝내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게 노력을 다하는 것, 그 일에 국민의힘 분연하게 나아갈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야는 이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삭발시까지 민주당에서는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다면 이건 바로 국민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 총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어디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우리가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반대하고 안 하다가 결국은 선거 앞두고 파퓰리즘을 위한 법안 아니냐라며 거부권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정안 시행 시 초과된 생산량을 사들이는데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